현명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도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예고한 대로 벤츠의 숨겨진 기능이나 카페나 유튜브에서 궁금해하는 디테일한 기능들, 그리고 허리 통증이 없는 시트 포지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영상이 너무 어둡다는 댓글들이 있어서 조명을 약간 밝게 켜봤습니다. 어떨지 모르겠네요. 먼저 차 밖에서의 기능입니다. 이건 흔하게 볼 수 있는 기능인데, 제가 타본 BMW나 벤츠에서는 스마트키에 열린 버튼이나 닫힌 버튼을 길게 누르면 창문이 오픈되거나 닫아지기도 합니다. 물론 선루프도 참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도어 손잡이의 오목한 부분을 길게 누르면 창문이 열리거나 닫히기도 합니다. 이제 차 내부에서의 기능을 설명하겠습니다. 제 차에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 선루프는 속도에 따라 움직이거나 비가 내리면 선루프가 자동으로 닫히기도 하는 등 여러가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선루프가 틸팅이 되어 있고, 자동차의 속도가 빠르면 자동으로 틸팅의 각도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차가 정지할 경우 다시 원래의 각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선루프가 아예 오픈되어 있다면 비가 오거나 그럴 때 자동으로 닫아줍니다. 하지만 비가 올 때 선루프가 틸팅이 되어 있다면 닫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동 트렁크는 E300 익스클루시브 AMG 라인 이상에서 볼 수 있는데, 실내에 있는 트렁크 버튼으로 열기도 할 수 있고 닫아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키로도 트렁크 버튼 2번 누르면 열리기도 하지만 닫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센터 패시아에 메뉴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센터 패시아 메뉴 버튼 누르면 디스플레이가 어떤 화면이든지 바로 공조기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400에는 레스트 기능이라고, 쉽게 말해 에어컨을 말려주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300에서는 이 기능이 빠졌다고 합니다. 정말 양아치 벤츠입니다. 그리고 메뉴키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공조기가 초기화됩니다. 온도, 바람 세기, 각도부터 다 오토로 초기화됩니다. 온도는 22도가 기본 설정입니다. 글로브 박스에서는 에어컨이나 히터가 나옵니다. 여름철에 음료수를 넣어두면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처럼 시원해지고, 겨울에는 히터가 나오기 때문에 따뜻하게 유지가 됩니다. 은근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아이폰을 USB를 연결해 애플 카플레이 모드에서 CD를 부를 수 있지만, USB를 연결을 안 해도 CD를 부를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가 연결된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 음성인식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스마트폰에 음성인식을 불러오는 중이라 뜨며 CD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벤츠의 와이드 코핏 디스플레이의 기능입니다. 먼저 계기판의 디자인을 나의 취향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앰비언트 라이트 영동까지 됩니다. 물론 이건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바꿀 수 있고요. 스티어링 휠 왼쪽 터치 버튼을 제일 오른쪽 끝쪽 메뉴로 옮기면 계기판 디자인이라고 뜨는데, 거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또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려면 스티어링 휠 터치 버튼을 누르시고 왼쪽에 벤치마크를 누르신 다음에 타이어를 누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공기압과 온도까지 표시가 됩니다. 그 밖에 미디어 항목에서 스티어링 휠의 왼쪽 터치 버튼을 아래로 내리면 다음 곡, 위로 올리면 이전 곡이 됩니다. 시트 조절 버튼이 시트 아래에도 있습니다. 요쪽 받침대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있습니다. 패드 시프트의 사용법입니다. 오른쪽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기어가 올라가고,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기어가 내려갑니다. 컬럼식 기어를 사용한 이 클래스는 엔진 브레이크를 수동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패드 시프트를 이용해 엔진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야 됩니다. 전 차선 이탈 방지 기능과 HUD, HUD를 잘 사용하고 있지만 불편해하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HUD와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을 끄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옆에 제일 끝단 하단부를 보시면 I가 그려진 버튼이 있는데,
이게 허들을 끄는 버튼이고 옆에는 차선 중앙에 차가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을 끄는 버튼입니다. 하지만 기능을 끄더라도 다시 시동을 걸면 작동합니다. 이 클래스는 여러 주행 모드가 있는데 이걸 다이나믹 셀렉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와 스포츠 플러스 모드,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모드는 컴포트 모드입니다. 그리고 컴포트 모드와 에코 모드에서는 기어가 2단으로 출발합니다. 또 에코 모드에서는 20분 이상 주행하고 시속 60km 이상일 때 내리막길에서 엑셀에 발을 띄면 자동으로 중립이 되는데 속도도 잘 유지되고 연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 차량의 중립과는 다르며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엔진과 미션이 개입합니다. 스포츠 모드와 스포츠 모드 플러스에서는 1단 기어를 출발로 하며 각각 기어가 변경될 시 의도적인 변속 충격을 줍니다. BMW의 변속 충격과는 다르게 변속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많은 불쾌감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매뉴얼 C 오토홀드를 불편해 하시는데 적응되면 이것만큼 편한 것도 없습니다. 먼저 브레이크를 밟고 그 뒤 브레이크를 민다고 생각하며 길게 밟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기판에 홀드라는 그림이 뜨며 오토홀드가 작동 중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오토홀드를 풀고 싶으면 엑셀을 밟거나 다시 브레이크를 길게 밟으시면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꼭 하셔야 할 기능 중에 하나인 차일드 락입니다. 갑자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문을 열면 벤츠는 문이 열립니다. 물론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확 열어지진 않지만 운전 중에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저도 조카와 부모님을 함께 태우고 달리다가 조카가 갑자기 문 열어 깜짝 놀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벤츠만 주행 중에 문이 열리도록 되어 있어 상당히 위험합니다. 뒷좌석 도어를 열어보시면 도어 중간에 스위치 버튼이 있는데 그걸 올리고 내리고 하시면 차일드 락이 걸리고 열립니다. 차일드 락은 쉽게 말해 경찰차처럼 뒷문을 안에서 못 열고 밖에서만 열게 하는 기능입니다. 꼭 아이를 태우시면 차일드 락을 하시고 태우시기 바랍니다. 벤츠의 E클래스에는 숨겨진 수납 공간이 참 많습니다. 먼저 센터페시아 보관함에 도어를 열어보면 약간의 조그마한 카드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상금이나 체크카드, 세차카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뒷좌석 팔걸이에도 작은 수납함이 들어있고 거기에는 핸드폰이나 지갑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 뒷좌석 에어컨 나오는 곳 아래에는 식어잭과 담배재를 털 수 있는 잿더리가 있습니다. 시트의 헤드레스트 조작 방법입니다. 저도 이게 쉬우면서 어렵다고 느껴졌는데 BMW는 헤드레스트에 버튼만 누르면 작동을 했었는데 이거는 사용자가 직접 밀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영상을 보시는 게 빨리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시트 포지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클래스를 타시는 분들 중 단거리나 장거리 운행 중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 누워서 운전하는 운전 습관 때문에 그러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맞게 시트 포지션을 잡으려면 시트 각도는 100도 정도 맞춰주시고 허벅지 받침대는 내 허벅지를 약간 받쳐준다는 느낌으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스티어링 휠과 내 가슴의 간격이 30cm 이상, 별이 내 가슴 중앙에 오도록 맞춰주시고 손목이 스티어링 끝에 닿아야 합니다. 물론 어깨가 끼어지지 않고 손목이 닿아야 합니다. 이렇게 시트에 묻힌다 생각하시며 시트 포지션을 잡으면 허리 통증이 덜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약 3개월 동안 7,000km를 운행하면서 허리가 아파서 죽겠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축 받침대를 저는 안 쓰는 게 더 편했습니다. 오히려 등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요축 받침대를 설정해 놨는데 그 경우 허리가 많이 아프더군요. 자, 지금까지 E300 익스클루시브의 기능과 시트 포지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벤츠 E클래스를 타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 업로드되는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